네, 브리핑 서울 함께하겠습니다. 조금은 짧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. 계속해서 좀 휴일이 기다리고 있는 이번 주인데요. 국내 증시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난 금요일에 국장이 좀 쉬었습니다. 코스피가 0.9% 가까이 쉬면서 2650선을 이탈했고요. 코스닥은 77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. 확실히 환율의 움직임이 최근에는 하방 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원달러 환율이 8원 60전 내려서 1318원까지 내려간 채 마감이 됐고요. 일각에서는 1300원도 이탈할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원체 매크로적인 변수에 환시장의 움직임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. 중국이 지준율 인하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경기 부양책을 예고했던 가운데 하나가 나왔습니다. 부동산 정책을 살리겠다,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. 이제 시중 은행들의 이 부동산 금리 자체를 일괄적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왔습니다. 그렇다 보니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환호를 했는데 국장만 쉬었고요. 심천 종합지수가 무려 5%의 급등 나왔고 상해 종합지수 2%대, 항생, 홍콩이죠 2%,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까지 2%의 상승을 보였는데요.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던 국내 증시였습니다. 이 국장 안에서의 특징도 살펴보실까요?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하고 거래가 재개됐던 첫째 날 5%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방산 안에서 최선호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뽑았는데요. 5% 상승, 다만 오름폭은 좀 반납을 했습니다. FN가이드가 하한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. 2거래일 연속의 하한가, 경영권 분쟁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최근에 그야말로 폭등, 4거래일 연속의 질주를 했었고 4거래일 연속의 상한가였습니다. 180% 올랐었는데요. 2거래일 연속 하한가 랠리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예의주시하셔서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고요. 이렇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큰 물줄기로 이 중국 소비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. 의류주가 모처럼 강하게 튀어 올라갔고 그 안에서의 대장 형제 엘리트가 17%, 화성 엔터프라이즈, FNF, 신세계 인터내셔널 일제히 온기가 퍼지면서 올라갔던 하루였습니다. 해운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미국 항만 노동자 파업이 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역시나 골자는 이 임금 상승이겠죠.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적자가 이어질 거다. 그렇다면 해상 운임 올라갈 것이고 국내 증시 수혜주로서는 해운주 그리고 사료주가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2002년에도 한 차례 서부 항만에서 파업을 한 바 있었습니다. 이때 하루에만 비용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그 적자를 봤었다고 하는데요.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간다면 또 한 번의 급등이 이어지지 않을까. 최근에 물류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. STX 그린로직스가 4%, 대한해운, 고려산업, 미래생명자업, 고려산업과 미래생명자원은 사료주이고요. 급등이 좀 이어지는 모양새였습니다. 그리고 조선주는 급락이었습니다.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고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이 빅컷을 단행하면서 원자재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. 지금 후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배를 만들 때 이 후판을 사용하잖아요. 후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선주들 수익성이 악화될 거다로 좀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. HD한국조선해양이 이 금요일에 수주 소식을 전해줬지만 낙폭이 가장 깊었거든요. 7%의 하락이었고요.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, HD현대미포 그리고 조선기자재까지 일제히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채 흘러갔던 금요일이었습니다. 자, 다음 보실게요. 시장 안에서 또 다른 주인공으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. 메타버스주, 참 오랜만에 들어보시죠. 한 2년 전에는 메타버스주 정말 강했었는데요. 핫했었는데요. 어느새 좀 잠재워진 그 모양새 그려갔습니다. 그런데 메타가 다시 한번 그 불씨를 지폈거든요. 지난 25일에 메타 개발사의 연례 컨퍼런스 커넥트 2024에서 이 마크 주커버그가 007 가방에 안경을 하나 가져왔는데 AR, 이 오라이즌이라는 안경이었습니다. 썼을 때 화상 통화도 가능하고 유튜브 영상도 시청 가능하고 영화나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핫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. 이때 젠슨항 CEO도 영상에 출연을 해서 오라이즌의 그 장점을 소개를 했다고 하죠.
메타에서는 이제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10년 정도를 메타가 이 AR, 메타버스에 공을 들이고 있고 안 그래도 이름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잖아요. 그만큼 힘을 쓰고 있는 쪽인데요. 앞으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날 오라이언과 함께 MR 헤드셋, 이 메타퀘스트 3S까지 공개가 됐는데 메타퀘스트 3는 공개가 됐고요. 조금은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진 쪽으로 공개가 됐습니다. 기대감이 한껏 모아지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너도 나도 AR 안경에 좀 힘을 쓰고 있죠.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놨었지만 흥행에 좀 실패를 했었고 현재 스마트 안경 개발하고 있고요.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매직리프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지금 구글 글라스 관련해서 다시 한번 힘을 쓰고 있고요. 스냅도 5세대 AR 안경 스펙터클스를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. 이 안에서 뉴프렉스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데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. 지금 FPCB 전문 제조업체인데 메타의 솔벤더, 단독 공급사로서 메타퀘스트에 그 물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내년에 중국까지 출시가 된다면 그 생산 물량은 한 1,000만 대 수준으로 잡히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이 크다.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펀더멘탈, 수요. 겠죠. 스마트폰의 수요 둔화는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그 상수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낮췄습니다. 10,000원으로 하향 조정됐고요. 투자 의견은 매수가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소위 말해서 물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비중 축소의 기회일지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. 자, 물 들어올 때 노 저을까? 중국 경기 소비주. 중국 소비주들 쪽으로 좀 강하게 매기가 쏠립니다. 화장품으로 시작해서 게임까지 연결되는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. 중국 향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쪽으로 확실히 힘이 강하죠. 아모레퍼시픽 이번 9월 달에만 22% 넘게 올랐습니다. 외국인 보유 지분 어느새 30% 돌파가 됐고요. 외국인들 강하게 담아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이제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될지도 궁금해지고요. 엔터주도 다시금 뛰죠. 잠시 후에 엔터까지 좀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.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세적인 반등의 시작일까? 정말 길었습니다.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연말 콘서트라는 그 모멘텀도 있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되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실렸습니다. 미래에셋에서는 SM과 JYP 밸류업 지수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, 추세적인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. NH투자증권에서는 하이브 어도어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엔터주 전반적으로 살아날 거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.